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9월 모의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라인 잡는 것을 넘어서 실제 메이저 정시 솔루션에 들어가는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참고하신 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시행된 2025학년도 10월 모의고사의 관전 포인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특정 과목 강사의 시선이 아니라 정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정시 전략을 세우는 원리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 만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컨텐츠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목별 변동성과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반영 비율은 이미 모집 요강이나 전형 계획을 통해 공시가 되어 있고 오늘 가장 초점을 맞출 부분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면 변동성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어 과목을 제외하면 다른 주요 과목들은 모두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어떻게 출제되어도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인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거나 어렵다고 해서 별다른 유불리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난이도가 적정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났을 때는 제외입니다. 이 경우는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정시의 핵심은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뜻은 역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등급을 받던 학생이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던 학생이 4등급을 받는 등 역전을 하는 일도 역전을 당하는 일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학생들의 지원 트렌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변동성에 대해서 분석해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시 전략을 세우는 게 적절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능이 10월 모의고사와 똑같은 방향으로 출제될 리는 없겠지만 딱 한 가지 전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월 모의고사와 반대로 출제됐을 때의 경우까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며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수능 전에 오늘 영상을 가볍게 예습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월 모의고사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이번에도 또 쉬웠습니다. N수생이 들어왔으면 1등급 컷은 화작의 경우 100점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수능도 이렇게 출제됐다면 실수 한 문제에서 두 문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고 시간관리, 멘탈관리 등이 매우 중요해지는 변동성이 큰 시험이 됐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원래 난이도는 수능을 볼 때 중요한 거지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어를 제외하고는 상대평가라 난이도와 상관없이 등급별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처럼 너무 쉬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 1등급 100분이 98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만 실수해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1등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학생도 흐름을 잘 타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수능도 이렇게 쉽게 출제되면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입니다. 전체적으로 3점짜리 문제 그리고 19번이나 20번 등 적당히 어려운 문제들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문제의 질도 꽤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제를 푸는 13, 14, 15번, 21, 22번, 29, 30번 이외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었어서 시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고 변동성도 높았을 것입니다. 또한 미적분 28번의 경우 샌드위치 정리와 구분구적법을 활용해야 하는 아이디어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보통 수능보다는 수리논술에서 많이 활용되는 아이디어라서 나름 창의적이지만 분명 당황한 학생들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10월 모의고사 수학은 문제 유형의 측면에서는 국어와 전혀 다르지만 정시 전략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비슷하다, 똑같이 변동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입니다. 캔과 캔트의 발음 때문에 수많은 학생을 당황하게 했던 듣기평가 9번 이슈가 있었죠. 이 쌤 역시도 이런 발음 이슈는 생전 처음 들어본 일이라 당황스러웠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더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쉽기도 했고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변동성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중요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점수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략적 측면이 아니라 수능을 먼저 치러본 선배로서도 조언을 드리자면 수능 때 이런 당황스러운 이슈를 겪는 것보다는 모의고사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때 듣기평가에서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국어, 수학의 변동성은 매우 컸고 영어는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본 학생 중 극도로 잘 본 학생의 비율도 평소보다 높을 것이고 영어 빼고는 다 못 본 학생들의 비율도 평소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수능이 10월 모의고사처럼 출제되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양극단으로 많이 퍼져나갈 거라는 얘기고 이는 5월 모의고사 때와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5월 모의 컨설팅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본 적이 있으니 예상되는 양상은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하는지 더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출제되면 학생들은 양극단으로 몰리고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은 좋게 말하면 기회가 많다는 얘기지만 안 좋게 말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늘어나고 안정 지원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리스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두 종류의 전략은 상향 한 개, 적정 한 개, 안정 한 개의 조합과 소신 두 개, 안정 한 개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10월 모의고사처럼 수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소신 두 개와 안정 한 개를 조합하는 방향의 매력이 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의 장점은 적정 한 개, 안정 한 개를 쓰니까 플러스 1수의 위험이 거의 없는데 상향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만 두 개 쓰는 게 아니라 적정 한 개, 안정 한 개를 조합함으로써 웬만하면 적정 지원, 즉 안정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향의 합격 확률은 올라가지만 리스크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과 안정의 합격 확률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상향을 한 개만 하는 위 전략은 상향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다고도 볼 수 없고 적정 지원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정으로 썼던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 하나만 합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향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너무 무리하지 않은 적당한 상향, 즉 소신 지원을 두 개로 해서 최대한 소신 지원에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만약을 위해 안정 지원을 하나 추가하는 전략이 나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변동성이 클 때는 적정 지원의 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안정 지원을 신중하게 무조건 붙을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고 소신 지원에서의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모의 컨설팅 컨텐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모의고사 리뷰를 통해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10월 모의고사와 수능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에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9월 모의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딱 한 분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3분 정도를 선정해서 라인을 잡는 과정만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설팅 대상자를 딱 한 분만 선정한다고 해도 딱 그 한 명만을 위한 컨설팅이 아니라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9월 모의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라인 잡는 것을 넘어서 실제 메이저 정시 솔루션에 들어가는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참고하신 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10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학생들과 수능을 앞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